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오늘은 프리마켓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본장에서는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만 소폭 상승하고 S&P와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느낌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매수 세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 가운데 차익 실현을 노리는 매도 세력도 만만치 않게 나오면서 어느 한쪽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한 느낌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장 전에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7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7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9.8% 상승으로 작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6월에 11.3% 대비해도 크게 하락했고 월간으로도 0.5% 하락하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줄창 오르기만 하던 생산자 물가가 2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전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하락도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9% 하락하면서 전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식품,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코어 PPI는 전년 대비 5.8%, 전월보다는 0.2% 상승했지만 마찬가지로 6월에 6.4%, 0.3%와 비교해서는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아직 인플레이션에게 승리했다고 발표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9월에 0.5% 금리 인상이 일단 기준선이 될 것이라며 아직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날에도 두 명의 연은 총재가 비슷한 종류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연준이 빠르게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기 어려워 보이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역시 오늘 본장에서의 매도세가 충분히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긴 해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심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9월 FOMC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날보다도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강하며 금도 약세였습니다. 다만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수요 예측치를 상향하면서 2% 넘게 상승했는데요. 한때 배럴당 90달러 밑으로도 떨어졌던 서부산 원유 가격은 다시 90달러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7월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모두 내려가는데 1등 공신이었던 것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된다면 물가 역시 생각보다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에 맞춰 천연가스 공급 등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한다면 다시 한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경우 물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연준은 금리 인상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최대치는 3.75% 정도이지만 만약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4%를 넘겨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시장은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은 현재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당분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자산 시장의 운명의 핸들을 쥐고 있는 건 에너지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도 투자자도 다들 에너지 가격에 주목을 하겠죠. 다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른다 해도 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겨울이 다가오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소비자 에너지 가격은 대부분 후행성이죠. 예를 들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며 유가가 급등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월에는 갤런당 5달러도 넘었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떨어진 거죠. 하지만 휘발유 가격은 대부분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원유사가 미리 사두었던 원유를 선입 선출하기 때문인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텀을 두고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죠. 뭐 오를 때는 제깍제깍 오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건 9월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우 9월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느꼈던 시장이 연말이 되어 갑자기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조금 불안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가장 좋은 건 그냥 이대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대체로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고 최근 여러 가지 사건이 혼재하며 시끄러웠던 테슬라는 2% 이상 하락하면서 빅테크 중에선 가장 약세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술주들이 약세였던 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딱 그럴 만한 타이밍이 되었었다라는 정도로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바닥 대비 21% 상승했고요. 이런 최근의 상승세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타이밍이 되었던 거죠. 보통 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거나 저점 대비 20% 상승하면 추세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약세장의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직 가격 흐름상으로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일시적인 추세 변환이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약세장 속의 랠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약세장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강세장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이 터졌던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약세장 속 랠리, 그러니까 바닥 대비 20% 이상 상승했던 일이 무려 4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5번째 반등이 되어서야 겨우 대세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닷컴 버블과 비교할 수 있을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의 평균적인 밸류에이션도 그때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낮고요. 그때만큼의 시장 붕괴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실 닷컴 버블 당시를 제외하고 나면 나스닥이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20% 이상 올랐을 때는 사야 할 때였습니다. 마켓워치가 조사한 1974년 이후의 기록을 보면 바닥에서 20%를 돌파한 이후 1년간의 수익률은 닷컴 버블 당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닥에서의 20% 반등을 찍은 시점, 그 시점 이후를 조사한 것입니다. 또한 17번의 기록 중 20% 반등을 찍은 시점에서 1년 후 평균 수익률은 닷컴 버블 때 안 좋았던 성적을 다 포함하고도 평균 23% 상승이었고 3년 후에는 38%, 5년 후에는 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바닥에서 20% 반등했던 시점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과거의 고점을 역사적 저점으로 만들어버린 시작점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의 경우 시장은 확실히 단기적 상승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매도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지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점들은 결국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저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 닷컴 버블 때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축을 더 돌려보면 어떨까요? 1년, 3년이라는 시간축도 사실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 더 먼 곳에서 전체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여러 차례의 거짓 랠리조차도 지금은 역사적 저점이란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약세장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닙니까? 몇 년이나 약세장이었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길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사회초년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주식을 슈퍼 할인가로 장기간 모은 다음 그 이후 강세장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애플을 모았으면 지금 100배가 넘게 올랐고 아마존을 모았으면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40대에 은퇴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때도 이런 말들이 나돌았겠죠. 더 떨어지니까 기다리세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닙니다. 좋아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주식 사지 마세요. 이러면서 강세장이 올 때까지 안 샀겠죠. 은행에 돈 넣어두고 있다가 나중에 너도 나도 주식시장 오른다는 얘기 듣고 뒤늦게 뛰어들어 왔을 겁니다. 또 어느 누구는 열심히 모았겠죠. 물려서 모았던 아니면 정말로 돈생경사를 했던 열심히 모았을 겁니다. 하지만 2배 또는 3배쯤 올랐을 때 수익 실현, 팔아야 이익이다. 익절은 옳다. 이런 얘기하면서 팔고 그 돈으로 딴 데 가서 트레이딩 하다가 망했겠죠. 안 망했을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완벽했던 닷컴 버블의 이 대축적장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지금 강세장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 기분만 부자가 될 뿐 실제는 부자가 못 돼요. 여기서 2, 3년은
더 모을 시간을 주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세장이 와야 진짜 큰 자산의 상승을 누리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바로 앞에 설명한 개미와 똑같은 모습으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앞에 말한 개미들의 운명이 앞으로 다가올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개미들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고 따라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제 나는 잘못된 방법을 알았으니 대중에서 빠져나와 역사적 반복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무리, 그리고 콧방귀 뀌면서 과거엔 그랬지만 나는 달라 하면서 같은 길을 계속 걷는 대다수의 무리.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